독일인 여성과 이희경 씨 사이의 논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내막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해당 독일 여성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이슈 몰이가 아닌 취재를 통해 확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202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이희경 씨와 응답해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폭로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태도가 초반부터 매우 오락가락했습니다. 폭로 이틀 뒤인 10월 22일에는 돌연 장난이었다거나 AI로 조작된 자료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3일에는 다시 AI라는 해명은 거짓말이었다고 번복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7일 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이희경 씨 소속사에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폭로가 순수한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협박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희경 씨와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DM 내역 전체를 영상 형태로 공개하며 다시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대화 내용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신기하다거나 독일의 개방적인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적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받으며 가슴 사이즈에 대해 적나라하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1월 처음 연락을 시작해 2025년 3월 4월경까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공개하며 아직도 AI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희경 씨가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이상형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냐며 DM을 보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유명 연예인이 낯선 외국인의 DM에 답장을 하고 사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이희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대화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 여성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폭로를 시작했을까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희경 씨로부터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단순히 관계를 갖는 것을 넘어 비정상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개월간 고민하다가 결국 10월에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속사 측은 이 영상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료는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다각도로 검증해본 결과 해당 자료를 AI로 정교하게 조작했다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에서 DM창으로 넘어가는 화면의 움직임, 핸드폰 배터리 잔량 표시, 화면의 미세한 흔들림 등은 기술적으로 조작하기 힘든 디테일입니다. 물론 원본 휴대폰을 포렌식하기 전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조작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점은 왜 본인이 AI라고 거짓 해명을 했는가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폭로 이후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이 AI라고 하고 덮어야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겁을 먹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되자 다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법에 무지했고 두려움이 컸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두 사람이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는가? 둘째, 이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금전적 협박이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을 섞어서 생각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희경 씨 측은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희경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온 적도 없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소통했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가 진짜 독일인인지 아니면 사칭범인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이희경 씨와 실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결정적인 정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희경 씨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이희경 씨의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희경 씨 할아버지의 부고는 언론에 기사화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린 개인적인 경조사를 멀리 타국에 있는 이 여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사적인 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한국인이 아니냐, 동남아 범죄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그녀에게 불시에 연락해 독일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신분증 인증까지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실제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맞았습니다. 이는 적어도 조직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 집단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폭로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녀가 지인과 나눈 대화 중 회사에 메일을 보내고 10억 정도 요구하면 될까라는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당시 사귀던 썸남과 홧김에 나눈 대화일 뿐 실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식의 메일을 소속사에 보낸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금전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희경 씨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 바로 유재석 씨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상식 소감에서 유재석 씨를 언급하지 않아 불화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하차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 결과 이희경 씨는 하차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갈등이 있었고 이를 유재석 씨의 뜻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이므로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배경이 태도 논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는 이희경 씨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독일 여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독일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로와 논란으로 인해 배우의 이미지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공개된 자료와 정황들을 통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며 제가 느낀 가장 씁쓸한 점은 결국 이 진흙탕 싸움 속의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여성은 자신을 단순한 놀잇감으로 취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희경 씨 측은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잡힌 채 악의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저 싸늘하기만 합니다. 물론 독일 여성의 초기 대응에는 분명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당당하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다면 여론의 흐름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고는 하나 스스로 AI 조작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제 발로 차버린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린 그녀가 내놓는 증거들이 아무리 구체적이라 해도 사람들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녀가 공개한 모든 자료와 정황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을 더욱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핵심입니다. 할아버지의 부고와 같이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는 내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유대감이나 사적인 교류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스토킹이나 일방적인 팬심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이번 사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국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SNS 대화가 언제든 전 세계에 생중계되듯 폭로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 대중의 사랑과 이미지를 먹고 사는 배우에게 이러한 낯뜨거운 사생활 논란은 그 자체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나중에 법적으로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땅에 떨어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단기간에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리적 해석과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는 필연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송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지루한 공방 속에서 대중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명확한 결론 없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쏟아지는 자극적인 폭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가십거리를 소비하는 호기심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맺어지는 가벼운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불러올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파국의 끝은 어디일지 끝까지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